안녕하세요. 지구촌 개벽 뉴스 이영미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이고 전체 국토 면적은 약 33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1.5배에 달하며 인구는 1억 명 정도 됩니다. 현재 베트남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화국의 정치 체제이며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로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작년 8%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7%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영토는 남북으로 길쭉한 S자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아열대 기후, 남쪽으로는 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남부 메콩강인데요. 강 하류의 삼각주에는 넓은 평지가 있어 농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는 고원지대가 있는데 이 지역은 커피 산지로 유명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이재영 해외통신원을 연결해 더 다양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의 이재영입니다. 네, 지금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거주하고 계시죠? 하노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베트남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하노이시 면적은 대한민국 서울의 약 4분의 1 정도 되고 인구는 2021년 기준 833만 명이지만 행정구역상의 광역 하노이 면적은 서울 면적의 3.86배이고 인구는 약 1,600여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노이에는 후안게임 호수와 옥산사, 하노이 고성, 공자를 모시는 문묘 등의 많은 역사적인 유적지와 함께 맛집, 박물관, 쇼핑센터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서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저도 베트남 음식을 종종 먹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베트남으로 식도락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베트남을 포함한 남아시아 쪽이 폭염이 참 심하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날씨는 지금 어떤가요? 네, 정말 극심한 폭염입니다. 5월 이후 베트남 전역은 예년보다 높은 고온 현상을 보였고 특히 북부 지역은 5월 초에 44.5도라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시아는 통상 4월이 흡수기로 굽히고 베트남 하노이는 5, 6월이 가장 더운 기간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폭염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베트남을 가시려면 날씨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만큼 한국을 찾아오는 베트남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베트남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한류의 영향도 있을 텐데요. 한류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베트남도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최근 이미지는 삼성과 박강서 감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의 한류 열풍에 대해 두 가지 한국 대중음악과 한국어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팝으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베트남 한류 동향 변화 조사를 보면 베트남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한국 남자 솔로 가수는 임영웅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 솔로 가수 인지도 톱10에 임영웅을 비롯해 이찬원, 김호중, 영탁, 장민호, 정동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서는 초중고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되어 있고 한국학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도 30곳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베트남 종교방송 역사상 최초로 탁경한 텃귀 우리말로 즐거운 한국어 공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7살에서 12살까지의 베트남 어린이들이 간단한 율동과 노래, 게임을 통해 한글을 재미있게 터득하는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6월 초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HTV2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네, 베트남의 한류가 참 대단한데요. 한류의 분야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하면 과거에는 베트남 전쟁이 떠오르는데요. 과거에는 조금 불편한 관계였죠. 요즘 한국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어떤가요? 네, 1953년에 제네바 협정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에서 1960년, 70년대에 걸쳐 진행된 베트남 전쟁의 기극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고 냉전 체제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한 우방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국 사이의 교류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어 이제는 한국과 베트남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의 변천사를 알아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100여 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 하면 호찌민인데요.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와 교류했었다는 소식이 있지요. 호치민은 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신서를 참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호치민은 다수의 우리 독립운동가와 교류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이장규 씨가 있는데 이장규 씨는 파리의 정부경찰이 1919년 20년에 작성한 호치민 감시 보고서를 2018년 9월 프랑스 국립해외 영토자료관에서 발굴했습니다. 100년 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호치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겨있는 이 보고서에는 호치민과 교류한 우리나라 임시정부 인사들의 활동상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호치민은 우리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의 핵심 인물인 김규식, 윤해, 조소왕, 황기환 등을 만나 교류했습니다. 심지어 호치민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모범적인 독립운동으로 여겼습니다. 보고서에는 호치민은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독립운동 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호치민은 일제에 정하는 한국인의 계획을 거의 똑같이 따르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장규 씨는 프랑스에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홀로 이렇게 투쟁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암울했던 현실을 극복하고 험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같은 처지의 호치민과 서로 협력하며 독립을 염원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대사에 있어서의 호치민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유대관계가 있었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고대사에서도 어떤 연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인 배달국의 환웅과 베트남의 웅왕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베트남의 뿌리 역사, 즉 고대 역사를 보면 환웅의 배달국 역사와 연관된 부분이 있고 또한 유사한 점이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대월 사기 전세에는 염제 신동의 손자 대민과 대민의 두 아들 대응이와 록둑이 나옵니다. 장자 대응이는 아버지를 승계하여 부지역 왕이 되고 둘째인 록둑은 남부지역의 왕이 됩니다. 이어 아들 랑룡권으로 이어지고 랑룡권은 100명의 아들을 두며 그중 장자가 관남국의 초대왕 흥부왕이 된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초대 흥부왕으로부터 18대까지 왕조가 이어지고 초대 응왕의 조부 즉 록둑으로부터 2622년 동안 왕국을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신시배달국의 환웅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첫 왕국인 반남국의 웅왕과 배달국의 환웅은 모두 18대까지 통치했고 문남국의 왕들은 흥봉, 우리말로는 웅왕이라 일컫는데 웅왕의 웅자와 배달국의 환웅의 웅자는 같은 웅자입니다. 웅왕에 대한 제사는 음력 3월 10일로 기념축제가 매년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는 우연하게도 우리의 음력 10월 3일 개천절과 월과일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역사학자 신백강 선생이 코리아타임즈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베트남의 첫 왕국인 문남국의 웅왕이 18대까지 통치했다는 기록의 유사성에서 검토할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좀 더 연구가 된다면 아시아 역사의 뿌리도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베트남도 명상 수행을 하는 전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종교 현황과 명상 문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예, 종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료 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 인구의 12%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설문응답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부가 공식 인정한 종교는 16개입니다. 대표 종교로는 불교, 천주교, 토속 종교인 까오다이교, 후아하오교, 그리고 개신교, 무슬림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이나 상점 윗기에는
태극과 국기 8개가 합쳐진 문양을 걸어놓거나 출입문의 안쪽 입구에 복록을 기원하는 작은 신당이 꾸며져 있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약 10% 정도의 베트남인들이 명상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 수행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베트남 전통 문화와 종교 기반을 둔 불교 사원의 승려 중심의 수행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유래한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은 주로 젊은 층에서 요가 수련과 함께 수행되기도 하며 다수의 수행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교 사원에서의 수행은 승려와 초심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법회에 참여하여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기도를 주로 합니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 사람들은 안녕과 복록을 구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하는 등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요가 명상법은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저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베트남 전통 문화와 종교에 기반을 둔 수행 방식이 있다니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의 이재영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영 특파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모습은 나라마다 참 다르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다수의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상 지구촌 개벽 뉴스의 이영미였습니다.